이번에는 스트라이커의 보스 플레이에 관하여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노하우들을 꽉꽉 눌러 담은 영상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요즘 짜잘한 변경사항이 많아서 세팅과 최적화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시점 기준으로 영상이 꽤 오래된 것 같으면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중요도에 따라 6개의 장으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필수 부분만 잘 해내도 스트라이커 성능의 대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고 보스전을 재밌게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숙련자용은 손과 뇌가 바빠지는 것에 비하여 실전 딜 상승량은 크지 않으므로 스커가 너무 쉽게 느껴지거나 욕심이 있는 분들만 선택적으로 연습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스전 세팅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짭시축 상태이신 분들은 반드시 초시축으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합니다. 245렙의 문브릿지 길드라고 라인하트에게 말 걸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뇌신 창격은 반드시 자동 모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차, 6차 해파가 잠겨 있다면 모두 해제하셔야 합니다. 병력 6차도 커맨드를 해제해야 합니다. 팔랑크스는 일반 모드와 스틸 모드가 있습니다. 일반 모드에서는 팔랑크스가 소환 즉시 전진하며 보스 타격 시에 감속합니다. 반면 스틸 모드를 사용하면 소환된 팔랑크스가 고정되며 스킬 키를 다시 누르면 전진하고 보스를 타격하면 다시 고정됩니다. 두 경우 모두 스킬 키를 다시 눌러서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최근 패치로 아래 방향 키와 스킬 키를 눌러서 캐릭터 위치로 재소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스틸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 보스가 위치를 바꾸면 키를 다시 눌러주고 있습니다. 파도는 기본적으로 시전 중에 아래 방향키를 눌렀다가 떼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우클릭으로 커스텀 커맨드를 설정하시면 파도를 빠르게 2번 눌러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취향 차이지만 스커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일단은 아래 방향키 사용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것은 5장 파도 캔슬에서 다루겠습니다. 솔 헤카테 스틱스의 감흥 스킬 지정은 쿨타임이 1분인 오버드라이브를 추천합니다. 스틱스를 옵드에 감흥시키면 쿨 밀림 없이 1분마다 자동으로 바인드와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감흥 스킬 지정 없이 스틱스의 키를 분리하여 능동적으로 보스 패턴을 끊는 것이 더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 보스나 최소 컷 도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솔 헤카테 만렙을 찍으면 사용할 수 있는 플래게토는 저는 일단 창내 연격에 감흥시켰는데 더 좋은 방법을 찾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펫 버프 스킬은 럭키 다이스, 슬샵, 슬컴뱃, 슬심을 등록하면 됩니다. 5차 스킬 쓸만한 윈드 부스터만으로도 풀공속이 되므로 200레벨 이후로는 4차 스킬 윈드 부스터는 따로 펫 버프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퀀스는 이거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글로리 오브 가디언즈, 초월 자식은 어스의 축복, 신레아빌, 천지개벽, 링 액티베이션, 오버드라이브, 엠버링크입니다. 극딜 직전에 누르시면 되며 1분 주기 버프가 돌면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엠버링크는 재사용이 터지는 것을 대비해서 따로 키 세팅에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엠버링크를 시퀀스에서 분리 사용함으로써 창내 연격과 호오리진 전부를 확정적으로 엠버링크에 묻히는 방법도 있지만 딜 상승량이 높지 않고 오히려 엠버링크를 안 누르고 극딜을 쓰거나 쿨이 꼬이는 리스크만 발생하므로 이 방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등록된 버프가 적을수록 시퀀스의 딜레이가 미세하게 짧다는 장점이 있고 파티격에서는 종종 극딜이 돌아도 중극딜만 쓰고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이와 같은 이유로 1분 주기 중극딜 시퀀스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위와 같이 따로 지정해서 키 세팅에 올리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평딜이 강하고 극딜이 약한 스커의 특성상 솔플에서는 별도의 중극딜 시퀀스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버프 즐겨찾기는 스킬 지속 시간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취향에 따라 쓰시면 되며 제가 쓰는 세팅을 참고 바랍니다. 알림이는 일부 스킬의 쿨타임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역시 취향에 따라 설정하시면 됩니다. 보스 입장 전에는 우선 로디드 다이스를 사용한 뒤 5번 눈을 선택하시고 솔 헤카테를 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스 입장 맵에서 위 영상과 같이 레전 버프 5스택을 채우고 태풍을 사용해서 댐증 버프를 받아야 합니다. 보스 패턴을 숙지하고 평딜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은
스트라이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스커의 스킬셋이나 구조는 단순한 편이지만 보스전이 쉬운 캐릭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커는 평딜이 강한 대신 극딜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개형을 보시면 스커의 이분 극딜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이동기로 패턴을 피하고 해신 강림과 해신 강체로 패턴을 씹으면서 평딜을 우겨넣는 것이 스커 보스전의 클리어 타임을 좌우합니다. 딜 사이클을 최적화하고 연계 순서의 디테일을 챙겨봤자 평딜을 제대로 넣지 못한다면 스커의 온전한 성능을 절대 뽑아낼 수 없기에 어쩌면 본장의 내용이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평딜을 잘 치려면 딜 타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스 패턴과 기믹부터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보스 공략 영상을 보면서 대략적인 기믹과 패턴을 파악하고 패턴을 정리한 글을 보며 패턴의 크기와 판정을 디테일하게 확인합니다. 특히 보스를 하면서 대체 이게 왜 쳐맞는 거지? 하는 순간이 많다면 위의 분석글이 유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스트라이커들의 보스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평딜을 못 넣는지를 점검하고 빌드가 중요한 보스라면 빌드까지 카피하고 있습니다. 평딜을 꾸준히 넣기 위해서는 스커의 기동 유틸과 생존 유틸을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연계 이동기인 파도는 스커 기동의 핵심입니다. 패턴을 피하거나 보스의 딜을 잡는 데 사용하고 강제 이동 판정을 이용해서 수호의 중력장을 맞더라도 에어본을 무시할 수 있으며 흉성의 블랙홀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공 판정을 이용해서 같은 층에서도 가엔슬의 찍기 패턴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섬광은 좌우 텔포기입니다. 각종 장막, 장풍, 레이저 등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건마사패의 검은색 탄막을 넘나들며 쉬지 않고 평딜을 칠 수 있습니다. 전 직업 중 가장 쉬운 눕텔이 가능합니다. 눕텔로 후진도 할 수 있습니다. 승천은 연계 가능한 점프기입니다. 연기를 끊지 않고도 투사체나 레이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력기 연계 중에 승천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적자의 세 번째 쇠파 돌진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트리플 점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뇌성은 대각 하강기이며 돌진 판정도 있습니다. 승례파 연계로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승천 후에 빠르게 사선으로 하강하거나 지닐라 바인드나 수호 중력장을 맞고 날아갈 때 빠르게 원상 복귀할 수 있습니다. 림보 2-2패에서 트램펄린 장판을 맞는 즉시 뇌성을 연타하면 상단 폭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뇌성은 파도를 동시에 입력하여 후디를 캔슬하고 연속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신 강림은 45초 쿨의 무적기입니다. 패턴이 겹치거나 각종 억가 상황을 탈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연계 판정이지만 선입력 스킬을 캔슬하는 기능이 없어서 연계 중에는 반박자 늦게 나가므로 약간의 예측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해신 강체는 연계 시 리필되는 보호막입니다. 이 덕분에 풀강 기준 채비됨 10에서 15%의 패턴 정도는 적당히 무시하면서 평딜할 수 있습니다. 스커만의 독특한 보스 운용 대표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힐라에서는 파도로 뒤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 맵 패턴은 해신 강체로 적당히 씹을 수 있습니다. 칼로스와 같은 복층 구조 맵에서는 해파의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운틴을 깔고 같은 층에서 맞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링 3패에서는 교화탄이 2흉수, 해파가 최대 3흉수를 히트하도록 좌측 흉수에서는 우측을, 우측 흉수에서는 좌측을 보고 딜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태풍과 창내 거대 번개는 공기와 혼돈을 동시 타격할 수 있으므로
극딜 시 포지셔닝에 신경 써주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평딜과 극딜 사이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커는 연계 직업 중에서는 가장 쉽고 유연한 구조를 가져서 직접 몇 번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평딜입니다. 스트라이커의 주력기는 선멸, 병력 그리고 태풍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커는 두 개의 주력기를 번갈아서 누릅니다. 태풍의 쿨타임을 없애주는 하이퍼 스킬 천지개벽 지속 중에는 태풍과 선멸을, 천지개벽이 끝나면 선멸과 병력을 연계합니다. 스커는 선입력 시스템이 있어서 두 키를 동시에 입력해도 두 스킬이 순차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키를 마구잡이로 연타하더라도 연계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손이 금방 피로해지는 단점이 있고 뒤에서 살피겠지만 숙련자 단계에서는 연계 순서까지도 신경 써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처음부터 번갈아가며 주력기를 누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력기 연계 중에 퍼뎀이 높은 교화탄, 태풍, 병력섬은 쿨타임이 도는 대로 바로바로 사용해줘야 하며 이는 딜 상승량이 크므로 초심자도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교화탄과 태풍은 익숙한데 병력섬이란 스킬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병력섬은 병력 6차 마스터리 코어를 개방하면 사용할 수 있으며 6초마다 자동으로 퍼뎀과 범위가 강화된 병력이 발동되며 동시에 해파를 한 개 사출합니다. 선벽 연계 시에는 알아서 쿨마다 병력섬이 나가서 신경 쓸 필요가 없으나 태섬 연계 시에도 병력을 눌러서 병력섬을 써주면 좋은 이유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병력섬과 해파의 딜을 합산하면 선멸과 태풍의 딜을 가볍게 상회하며 교화탄 단독 퍼뎀과 비슷한 딜량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마스터리 코어 위주로 강화된 상태에서는 병력섬 플러스 해파가 교화탄의 퍼뎀을 앞설 정도이므로 특정 구간에서는 오히려 교화탄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출되는 해파가 카링 3패, 건마 1패 등에서는 다수 타격으로 점유율이 몇 배로 뛰며 가엔슬과 루시드에서 잡목도 정리해주므로 이러한 보스에서는 천지개벽 지속 중에도 반드시 쿨마다 병력섬을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2초 뚝을 채용하는 경우 천지개벽 지속 중에는 교화탄과 병력섬의 쿨타임이 비슷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이 영상과 같이 교화탄과 병력섬을 연달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컨티스커의 극딜 사이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인미, 크오솔, 팔랑크스, 시퀀스를 차례대로 눌러준 뒤 천지개벽과 오버드라이브 지속 중에 오리진과 창내 연격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끝입니다. 먼저 오리진 스킬 뇌명벽 캐파는 후반부에 퍼뎀이 몰려 있습니다. 총 7.2초의 지속시간 중 후반 3.6초가 전체 딜량의 77%나 차지합니다. 또한 오리진 지속 중에 뇌신 창격이 2초 뚝 기준으로 3회나 발동되므로 보스와 근접한 상태에서 오리진을 사용함으로써 뇌신 창격까지 프레이트 시켜야 합니다. 창내 연격의 경우 각 스택의 딜량은 태섬 연계 1회에 미치지 못하지만 막타만큼은 태섬 연계 3회를 넘는 꽤 강력한 딜량을 보입니다. 스커의 극딜은 약한 편이지만 그래도 오리진 후반부와 창내 연격 정도는 컨티 지속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딜 상승량이 드라마틱하진 않아도 난이도 면에서 굳이 컨티에 맞추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엠버링크와 일격 필살도 신경 써주면 좋지만 압도적인 딜 상승량을 보이는 컨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리진의 경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컨티가 켜지거나 컨티가 꺼지는 전후에 오리진을 누르면 됩니다. 창내 연격은 다른 극딜 버프와 쿨타임을 맞추기 위해 첫 타만 먼저 사용한 뒤 컨티 지속 중에 자유롭게 스택을 소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선오리진 빌드 2개, 후오리진 빌드 1개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티스커는 정형화된 극딜 사이클이 없고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스킬을 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선오리진, 후오리진 모두 가능하고 창내 연격 스택을 자유롭게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영상을 참고하시어 컨티 지속 여부, 보스 패턴, 바인드 저항 시간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극딜을 넣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준비한 내용은 문답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컨티와 엠버링크 지속시간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요? 전혀 아닙니다. 컨티의 극딜을 맞추는 건 약해 빠진 스커의 극딜을 조금이라도 세게 넣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극딜다운 극딜인 오리진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오리진의 모든 구간을 컨티 지속에 맞추는 경우가 오리진 후반부를 컨티에 맞추지 못한 경우보다 13% 정도 더 강합니다. 이것만 보면 차이가 꽤 나지만 6분 딜 사이클 전체로 보면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태풍 마코가 출시된 이후로는 태섬 연계의 딜이 크게 올라 오리진이나 창레를 컨티에 못 맞춰도 태섬 플러스 컨티 딜로 차이가 조금은 메꿔집니다. 특히 위와 같이 오리진과 창레 연격의 강화 수치가 낮고 마스터리 코어 위주로 강화된 경우에는 더욱 저점과 고점의 차이가 없으니 스커의 숙련도가 충분히 오르고 6차 스킬이 풀강에 가까워지거나 컨티링을 5레벨로 올리는 시점에 비로소 컨티 지속을 체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숙련자의 경우에도 오리진을 컨티 지속에 맞추는 것보다 바인드 지속 시간, 쿨타임 밀림 등을 보고 상황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스트라이커도 중급 딜이 있나요? 1분마다 팔랑크스, 오버드라이브, 엠버링크, 소리카테 스틱스의 쿨이 돌아옵니다. 팔랑크스 깔고 시퀀스를 사용하시고 평딜하시면 됩니다. 엠버링크 재사용이 터지면 어떻게 하나요? 유니온 아티팩트 레벨이 높아지면 스트라이커도 재사용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극딜 타임에 시퀀스를 눌렀는데 엠버 재사용이 터지면 선행 엠버링크가 끝나는 시점에 곧바로 이어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레아빌 최종 댐에 적용을 받고 강화 평딜인 태섬 연계를 사용할 수 있을 때에 엠버링크를 중첩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극 딜 때 시퀀스를 사용했는데 엠버 재사용이 터지는 경우에는 엠버링크를 다시 누르면 쿨이 꼬이니 패스하시고 원래대로 다음 2분극 딜 때 시퀀스로 엠버링크를 발동시키면 됩니다. 어센트 스킬은 언제 사용하나요? 어센트 스킬은 사용 중인 버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정 데미지가 들어가므로 가장 약한 구간인 오버드라이브 디버프가 지속 중이면서 동시에 컨티가 오프일 때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나 페이지 넘어가기 직전에 실피가 남았을 때, 익스수 후 보호막을 깔 때, 또는 건마 1패나 카링 3패 등 다수 타겟이 있는 때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적절히 쓰시면 됩니다. 물론 그냥 생존용 무적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컨티 대신 리레일법 써도 괜찮나요? 딜 사이클도 알려주세요. 현재 릴의 웹법 스커는 비주류입니다. 그러나 링 익스체인지가 추가되고 새로운 내실들이 댐퍼만 퍼주고 있어서 점점 컨티의 효율이 낮아지는 탓에 평딜의 대명사인 스트라이커마저도 릴의 웹법과 컨티의 성능이 비등해졌습니다. 오리진과 창내 연격의 강화 수치가 낮고 마코 위주로 강화된 경우에는 컨티가 더 좋습니다만 평딜 숙련도가 부족하거나 채석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극딜 몰빵형인 릴의 웹법도 쓸만합니다. 릴의 웹법 오리진극 딜빌드는 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태섬 연계가 끝나고 적당한 때에 링 익스체인지를 한 뒤 중극 딜 때 시퀀스로 웹법을 발동시키면 됩니다. 웹법 지속 시간이 끝나면 잊지 말고 다시 릴레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릴의 지속 시간이 끝나면 곧바로 링 익스체인지를 한 뒤 쿨이 돌자마자 웹법을 누르는 것이 고점 빌드였지만 팔랑크스 중극화와 소레카테의 스틱스 추가 이후로는 이 중극 웹법 빌드가 딜량 면에서도 밀리지 않으며 편의성 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숙련자를 위한 장입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고점을 위한 최적의 연계 순서가 있습니다. 연계 순서는 다른 필수 요소들보다는 딜상 승량이 낮아서 일단 숙련자용으로 분류했으나 연계 순서까지 신경 쓸지 말지는 본인의 관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천지개벽 오프 기준으로 선벽 연계 중에 거대 벼락을 최대한 많이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멸 6차는 적중시 보스에게 번개의 낙인을 새깁니다. 이 낙인에다가 다른 스킬을 적중시키면 낙뢰 또는 거대 벼락이 터집니다. 위 그래프는
거대벼락과 다른 주력기의 퍼뎀을 비교한 것입니다. 풀강 기준 거대벼락은 낙뢰보다 3.1배 강하고 강선멸의 42%에 달하는 무시 못할 딜량을 뽑아냅니다. 따라서 천지개벽이 꺼져 있을 때에는 거대벼락을 최대한 많이 유도하기 위하여 선멸 뒤에 태풍, 그리고 교화탄 뒤에 선멸 순서로 연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멸 뒤에 태풍을 쓰는 건 알겠는데 왜 교화탄 뒤에 선멸을 쓰나요? 그건 교화탄의 선딜레이 때문에 연계 중에 교화탄을 사용할 시 앞선멸이 아닌 뒷선멸의 낙인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화탄은 쿨타임이 돌면 바로 날리고 그 뒤로 선멸을 연계해서 거대벼락을 터뜨려야 합니다. 한편 천지개벽 지속 중에는 연계 순서가 달라지는데 이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선벽 연계 중에 교화탄과 태풍의 쿨타임이 동시에 돌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교화탄의 퍼뎀이 더 높으므로 교화탄을 먼저 빼주시고 태풍을 쓰면 됩니다. 교선벽 섬태의 순서로 눌러서 거대벼락을 2번 유도하고 태풍의 퍼뎀 강화 효과까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의 재사용이 터지면 어떻게 하나요? 팔랑크스가 켜져 있어서 내전 스택이 빠르게 갱신되는 경우에는 섬태의 순서로, 팔랑크스가 없다면 섬태 사이에 선벽을 2번 끼워 넣는 것이 확정적으로 태풍의 퍼뎀 강화 효과를 받을 수 있고 태풍 버프 갱신으로 인한 댐퍼 손실이 없는 연계 방법입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셔도 전혀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내전 스택을 신경 쓰지 않고 교화탄과 태풍의 쿨타임이 돌 때마다 바로바로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지개벽이 꺼져 있을 때 주력기 연계 시 첫 공격 스킬로 선멸과 병력 중 무엇을 먼저 써야 할까요? 예를 들어 중급 딜 시퀀스를 올린 뒤에 또는 파도를 쓴 다음에 선멸과 병력 중 뭘 먼저 누르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후딜 개선 패치 이전에는 선멸이 병력보다 퍼뎀도 높은 데다 연계 딜레이도 짧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기성 스쿼드는 주력기 연계를 선멸로 시작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선멸이 병력보다 21% 더 강하지만 병력의 연계 딜레이가 더 짧고 병력을 많이 눌러줄수록 병력섬의 쿨을 빨리 돌릴 수 있으므로 병력으로 주력기 연계를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나 태풍 무한 난사가 가능한 천지개벽 지속 중에는 태풍을 최대한 많이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파도 뒤에, 교화탄 뒤에, 병력섬 뒤에 모두 태풍으로 연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는 거대벼락을 터뜨리기 위해 선멸 후 태풍 그리고 교화탄 후 선멸의 순서로 쓰라고 하지 않았나요? 천지개벽이 꺼져 있을 때는 맞는 설명이지만 천지개벽 지속 중에는 아닙니다. 6차 강화가 높아질수록 태풍의 퍼뎀이 선멸과 거대벼락의 퍼뎀을 크게 상회하는 데다 태풍이 선멸보다 연계 딜레이가 짧게까지 하므로 천지개벽 지속 중에는 거대벼락 유도를 포기하고 태풍을 한 번이라도 많이 눌러주는 편이 더 강합니다. 대망의 파도 캔슬입니다. 파도 캔슬은 스트라이커 조작에서 가장 컨트롤적 요소가 두드러지는 기술이며 파도 캔슬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숙련자와 고수와 장인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작이 무난하고 기술적으로 더 이상 깊게 파헤칠 구석이 없어서 발전에 막혀있는 직업보다는 컨트롤적 요소가 어느 정도는 있어서 상방이 뚫려있는 직업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데 저와 비슷한 분이라면 파도 캔슬이 스트라이커의 강력한 매력 요소가 될 것입니다. 파도 캔슬은 파도가 선입력된 스킬을 캔슬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점, 주력기를 파도로 연계하면 더 빠르게 연계가 가능한 점을 적극 활용한 회피 및 포지셔닝 기술입니다. 파도 캔슬이 어려운 이유는 손 문제도 있지만 언제, 어느 타이밍에 써야 할지를 몰라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파도 캔슬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스의 히트박스와 패턴의 판정 등을 숙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파도 캔슬은
개개인의 센스와 숙련도가 중요해서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난감하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긴 파도, 중간 파도, 짧은 파도로 유형화하고 이를 의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도 길이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딱히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파도 캔슬의 핵심은 최소한의 무빙만으로 회피, 포지셔닝 하기 위하여 보스와 밀착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파도 캔슬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파도 캔슬은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제대로 연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삑사리가 나서 캔슬을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고 연습 초반에는 오히려 클리어 타임이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도 캔슬을 못한다고 해서 스컬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당연히 잘 쓰면 좋긴 하지만 안 써도 메이플의 모든 보스를 클리어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평딜을 충분히 잘 치게 되었고 스커가 심심하게 느껴질 시점에 파도 캔슬에 자연스럽게 도전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도 캔슬의 활용 방법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계 중에 분명히 아래 방향키를 눌렀는데 캐릭터가 엎드리질 않아서 겁말 싸다구나 세렌의 돌진 등의 속절없이 피격되는 경험을 하셨다면 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파도 캔슬은 선입력 스킬을 캔슬하고 비연계 동작을 하는 데에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비연계 동작이란 오리진, 어센트, 엎드리기, 포탈 타기, 파운틴 설치와 회복, 시퀀스, 팔랑크스, 세인미, 크오솔, 링 익스체인지 등을 말합니다. 해당 동작들은 스트라이커 스킬과 연계가 되지 않아서 선입력된 선행 주력기에 후딜까지 끝난 뒤에야 발동됩니다. 즉, 다른 직업들과 비교했을 때 해당 스킬을 쓰고 싶은 타이밍과 스킬이 실제로 나가는 타이밍의 간격이 매우 큽니다. 이럴 때 파도 캔슬을 활용하면 빠르게 비연계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동작들은 최근 주력기 액션 딜레이를 줄여주어서 파도 캔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패턴을 피하기 위해 엎드리기를 할 때만큼은 여전히 파도 캔슬이 유용합니다. 겁마 싸다구를 연속으로 피하는 예시 영상입니다. 보스가 패턴을 쓰려고 할 때 파도로 연계를 캔슬하고 아래키를 눌러 엎드리시면 됩니다. 최근 추가되는 보스들에도 엎드려 피할 수 있는 패턴이 최소 한두 개씩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두고두고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참고로 커스텀 커맨드가 아닌 일반 모드를 사용한다면 파도 플러스 아래 방향키 꾹만으로 쉽게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라면 파도 캔슬로 빠르게 엎드리기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 처음에는 커스텀 커맨드가 아닌 일반 모드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코어 일격 필살입니다. 일격 필살의 쿨타임은 30초이며 발동 시 4초 동안 댐퍼를 100%포인트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강력하지만 공격 시 자동으로 발동되는 데다 쿨감 적용도 안 되는 탓에 극딜리 돌 때마다 타이밍이 엇나가서 실전에서 활용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도 스트라이커는 시퀀스를 누르고 창내 연격의 첫 타만 미리 사용해두면 나머지 11타를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컨티 플러스 1필, 중첩 타이밍에 창내를 몰아쓰는 것은 꽤나 할만합니다. 시퀀스 사용 직전에 1필이 터지는 시간을 체크한 뒤 30초 뒤에 터지는 1필이 컨티와 중첩된다면 그 타이밍에 잔여 창내 스택을 터는 방식으로 극딜을 좀 더 세게 넣을 수 있습니다. 창내 연격이 극딜치고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격 필살 타이밍을 재면서까지 플레이하는 것은 굳이 추천하진 않지만 최소 컷에 도전하거나 보스에 충분히 숙달된 때에는 활용할 여지가 있긴 합니다. 이상으로 스트라이커 보스전 해체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질문과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